거의 종합 아트 미각, 촉각, 후각 다 만족시켜야 이게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개인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팀적인 느낌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용리단 정비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플에 대한 레벨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이 나 이런 공간을 하고 싶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하거든요. 다 드시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혹시 변경해드릴까요? 물어보고 결제하실 때 혹시 저 메뉴는 저희가 계산해서 빼드려도 될까요? 지금 정비창도 마찬가지인 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올 때마다 가게가 생겨요. 올 때마다 생기고 어설프게 한 사람이 또 없어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가게들은 아무래도 좀 살아남기는 힘들겠죠. 함부로 또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을 해서 찾아오게 만들기도 힘든 거고, 혼자서 이제 말라 버리는 거죠. 저는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의 이홍규라고 합니다. 노프 컴퍼니에서 미미옷과 버거보이 그리고 쇼니노 3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맛집 하플을 하나씩 체크를 했는데 하다가 포기를 한 게 다 하플인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카페가 2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셀 수도 없고. 도토리라든 공간도 저기 테디베리 하우스랑 동일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용리단 검색하면은 그 샘샘샘이랑 테디베리 하우스, 도토리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이 나 이런 공간을 하고 싶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하거든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지에 대한 기획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국밥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국밥집에 대한 스토리텔링, 고객이 누구가 되고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런 전체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개인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팀적인 느낌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메뉴에 대한 부분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용리단 정비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플에 대한 레벨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R&D 팀이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팀, 그다음에 매장의 소품들이나 디테일을 챙기는 인테리어 디자인 팀까지 해서 이렇게 보통 6분 참여를 했습니다. 근래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온라인 공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오프라인 안에서 왜 공간, 외부, 로고, 색감 이런 자루형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자루형 토지. 네.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실제. 여기도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의 자연환경과 정원을 살리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 이거를 예비 창업자 관점에서 이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쉽게 하지는 못하는, 배달에 대한 매출까지 같이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마케팅도 정말 중요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시는 가게들은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에 추가하면 이제 인력 관리가 그쵸. 사람 구하는 것도 일이고. 인건비가 지금 너무 올라서 이게 잘못하면은 나는 매출이 나오고 남들이 볼 때는 저 가게는 돈 쓸어 담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남는 돈이 없는 거죠. 일단 고객분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막 맛있는 것도 정말 많이 드시고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패션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외식업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도가 훨씬 수준이 좀 더 다르잖아요. 그게 거의 종합 아트 미각, 촉각, 후각 다 만족시켜야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잘 해놓으셨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의 공간 연출하는 것도 사실 혼자 하시면 더 힘들고. 여기도 사람들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념. 아무래도 또 SNS 요새 관심이 많고 저번엔 여기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보고 경험하신 분들이 나 할 수 있어라고 대뜸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지 고객이 좀 원하는 부분을 캐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던가 마케팅적인 부분이 좀 베이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요리는 가족들도 맛있게 먹고 다른 지인들 먹어봤을 때 괜찮게 먹었으니까 이거 장사하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모레퍼시픽에 점심시간에 갔을 때 진짜 잘 되는 집만 잘 되고 그 옆 공간을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안 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던 거는 상권 좋고 아이템 맛 다 챙기신 분들이 기본기를 안 챙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공간에서 파는 메뉴가 어떤 건지 외부로 노출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가게를 밖에서 봤을 때 이 가게는 어떤 음식을 파는지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데, 진짜 일본처럼 꾸며놨네요. 네, 그냥 일식만 파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마치 일본을 갔을 때 볼 수 있을 법한 거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 해외를 나가지 못했었을 당시에 이런 유의 가게들이 더 사람들의 방문을 더 끌었던 것 같아요. 기본기 없이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오지 보다는 왜 안 오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생각했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매출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월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서 그 블로그 후기나 네이버 리뷰나 이런 걸 보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객 집착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드백은 그 다음날 즉시 미미옥 같은 경우는 웨이팅 할 때 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웨이팅을 하다가 되게 지쳐있는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웨이팅 그 석을 봤는데 되게 손님들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술을 들고 가서 한 잔씩 나눠드렸어요. 그 전통주 이렇게 따라드리고 같이 짠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미미옥도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전문 용어로 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반이 얼마만큼 나오냐 이게 항상 그 음식물 양이 있잖아요. 버리는 양이 그게 양의 문제라든지 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메뉴에 대한 부분도 후기를 통해서도 개선이나 변화를 주시는 거군요.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말이 아 그거는 우리 손님 아니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제일 위험함에 빠지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재방문 안 하시는 경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오신 분들이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서비스 부분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메뉴를 다 드시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메뉴 혹시 변경해드릴까요? 물어보고 결제하실 때 혹시 저 메뉴는 저희가 계산해서 빼드려도 될까요? 여기 되게 센스 있네. 티라미수를 주문하시면 티라레가 당기다거든요. 미, 나를 수 위로예요.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속상하시거나 힘드실 때 들리면 제가 티라미수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면 거기에 되게 많은 인상을 받으시고 나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가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거나 어떤 다른 공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좀 다른 서비스를 주면은 확실히 손님 입장으로는 다시 한번 오고 싶게 되고 그거를 고객의 감정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먹고 나가고 계산할 때까지의 모든 선에서 고객들이 쾌적의 영역에 머물게만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재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불쾌의 영역이 있었을 때는 사실 안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방문을 만들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깝다라는 거죠. 대중교통이 신용산에서 거의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되게 용이했던 장소고 그리고 사실 접근성이 좋은 게 용산이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미옥의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더 안쪽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찾아오기도 좋은데 요 인근에 있는 근무자 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전에는 신용산역에가 큰 건물들이 없었어요. 아모리 퍼시픽이 준공되고 그 당시 시점에 맞춰서 대로변의 스카이라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었거든요. 배우 수요도 늘어났고 하이브가 생기고 나서 그거에 인한 변화를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점심시간이라든지 특히 점심시간이 카페가 팬카페 형식으로 바뀌고 커피를 팔면서 굿즈를 판매하고 연예기획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예주 유플러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작은 공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외부에서 찾아올 이유가 생긴 거예요. 팬덤을 가진 이제 10대, 20대 친구들이 오고 외국인 이제 팬들도 찾아오는 공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가끔 보면은 굿즈를 판매하기도 하고 별도의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팬들이 소비하는 공간이 이쪽 라인에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목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주변의 색깔이 바뀌는 부분인데 하이브라는 연예기획사가 어떻게 거리를 바꿔냈는지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이브가 아니라 뭐 한진중공업이었다던가 그렇게 했으면은 여기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순댓국집이라던가 아니면 김치찌개집, 고깃집들이 많이 생겼겠죠. 아이돌에 대한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인근에서 소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권리금 없는 자리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고요. 지금 봤을 때 메인 동선대라고 했던 곳들도 5천만 원 이하로 되게 낮게 들어갈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교통 접근성도 좋은데 금액마저도 싼데 실제 그 지역은 용산이야. 이런 부분들이 용리단길에 그런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리금도 낮았고
배우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어 있었고, 미미옥은 저희가 처음 기획할 때는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했거든요. 한옥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강북 쪽으로 갔었는데 권리금도 있고 비싸다 보니까 좋은 한옥을 가지고 있는 공간 없을까 하다가 마침 여기 정비창 쪽이 그런 공간들이 생겨나서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용리단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랑 정비창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약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늦게 따라가는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거기가 아무래도 먼저 상권이 조금 형성되고 다음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방석들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미미옥이나 버거보이 같은 매장을 차지하고 이게 사람들이 좀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동산에서 걸어왔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정비창에 오시게 되면 미미옥이나 버거보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생각보다 괜찮은 카페나 식당들이 좀 많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현장 임장 온 게 제 기억이 5월 달쯤 용산 쪽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때도 공사를 시작한 가게들도 있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벤치마킹 하러 오시기 좋고, 내가 그냥 맛있는 거 좀 먹어보고 싶은데 좀 색다른 공간을 먼저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정비창 쪽 오시면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창이 변화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로 저 펜스가 높게 쳐진 저쪽이 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이고, 이곳도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쪽에 작고 아기자기한 공간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럼. 나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보통 내가 인테리어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자영업자가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게 1번이고요. 아니면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후속 임차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정비창 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언제 진행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내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이곳 자체가 내가 자연스럽게 역을 가기 위해서 지나치는 그런 골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도는 충분히 갖춘 사람만 매출이 나오고,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가게들은 아무래도 좀 살아남기는 힘들겠죠. 함부로 또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마케팅을 해서 찾아오게 만들기도 힘든 거고, 혼자서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주말에는 좀 어떤가요? 주말 매출이 거의 1.5배, 2배 이상이어서 데이트 상권으로도 많이 찾아오시고, 카페들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를 좀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용리단길 안쪽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 공간에 대한 연출을 하고 싶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가는데, 지금 정비창도 마찬가지인 게 되게 재밌는 게, 올 때마다 가게가 생겨요. 올 때마다 생기고 어설프게 한 사람이 또 없어요. 아,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어? 라는 거를 뭐 와우 포인트라고 하면은 좀 그런 느낌을 가게 하는 공간들만 많이 생기더라고요. 뒤에 있는 카페도 보면은 여기 주변 건물이랑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내 가게가 돋보일 수 있는 위치를, 내 아이템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 창업자들이 좀 선호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나 인테리어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거든요. 자영업자가 건물을 사서 그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것과,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고 그 공간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요즘에 투자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여기도 없었던 카페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현재 구조에서 용도만 상업용으로 바꾼 다음에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어서, 약간 좀 여기 괜찮은 카페가 있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눈에 확실히 여기도 띄네요. 아까 그 네. 화이트 인테리어처럼. 네. 어울리지 않은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서 생기는 좀 깔끔한 느낌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저런 화이트 톤의 어떤 느낌들이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왜 이런 게 있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공간이 실제 사람들이 끌어오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인 거고, 재밌는 게 새롭게 생겨난 핫플레이스의 느낌을 주는 공간도 있는데, 예전부터 운영됐었던 삼겹살집, 김치찌개집, 동태탕집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좀 재밌어 하지 않나?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서로 만났을 때 여기 되게 매력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20평의 공간에서 그걸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버거보이 공간도
마당 없이 20평이라고 하면은 이 느낌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현재 용리단의 신축에서는 표현이 안 되시기 때문에 기획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찾아서 주변 상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쇼니너도 마찬가지로 외관은 거의 뭐 이렇게 손댄 게 많이 없고 컬러 정도만 배치하고 안을 더 맥시멀하게 꾸몄는데 그래서 뭔가 용산이었는데 문 여니까 이탈리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그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디테일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음식과 메뉴, 어떤 직기를 썼다라고 해서 그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세한 포인트까지 잡았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나? 그래서 TTT에 아마 그 브랜드들이 뜨라든지 꺼거라든지 키보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해외여행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키보 가면은 서서 먹는 거 전 싫어하거든요. 저도 다 싫어요. 근데 거기 다 서 계시는 분들 네. 하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홍콩을 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던가 베트남에서 내가 요리를 먹는 느낌을 준다던가 그런 디테일을 살린 공간들이 있으니까 다른 가게를 갔었어도 다음에는 저기 가야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간 가게보다는 또 새로운 가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옆집 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SNS도 많이 올리고 그런 집을 안 가면 대화할 때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너 키보 가봤었는데 키보 뭔데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트렌디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아무래도 한국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은 아마 코로나가 끝난 지금에도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로프 컴퍼니는 일단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하던 팀이었거든요. 저희가 유럽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화들을 많이 배워와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는 사실 해외를 다녀온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더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공간으로 어떤 문화를 보여주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이 또 함께 뒷받침되어야만이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쇼니너는 원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걸 아무래도 또 불편해하시다 보니까 중반쯤에 그 매니저님이 이렇게 원 테이블인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탈리아 문화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건배 한번 할까요? 해서 살로떼 하면 다 같이 살로떼 이렇게 그러고 나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세요. 아 그런 거였구나 이해를 하시니까. 잘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 내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기획한 아이템이 여기서 통할 수 있을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에. 카페나 와인바나 뭔가 경쟁이 치열한 곳에 들어오시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전 사실 여기 근처에 치킨이나 순댓국집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저도 그 생각해요. 일상식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순댓국이나 국밥류가 조금은 적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거든요. 네. 기획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잘 되는 식당들을 잘 찾아서 들어오시면 뜨거운 뚝배기에 국물이 나오는 음식, 뭐 순댓국도 마찬가지고 감자탕도 마찬가지. 여성들이 많이 안 좋아한다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제가 사무실은 이태원에 있는데 이태원은 생각 들면 보통 20, 30대 뭐 여자분들 젊은 층들 많잖아요. 근데 어제 신의주 찹쌀순대 갔는데 웨이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로 가는 거랑 매일 먹는 거랑 또 달라서 힘들 때 찾아보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성심당이거든요. 좀 지역 상권에 이바지를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 상권들도 많이 챙기게 되고 예를 들어 미미역에서 식사하시고 그 옆에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뭐 맛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거기 가고 또 옆에 가게 되고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뭔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용리단 길은 따뜻함이다. 용리단 길은 걸음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직 모르는 분도 되게 많아요. 짧게는 1년, 뭐 길어봤자 한 3, 4년 정도의 이 정도 변화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가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용리단길 인근에서 시작됐던 변화가 정비창 쪽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삼각지역 쪽으로 계속 상권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 앵무새도 신용산과 삼각지 사이에 진행을 했고요. 삼각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용산 가족공원에 대한 이슈도 있고 용산역 바로 앞을 뭐 미디어 광장으로 만들고 광장이랑 이어지는 일직선으로 된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외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곁들어진 공간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근 상권에 주는 영향도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상권을 만들어내는 요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위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를 가져가는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홍대는 인디 밴드에 대한 문화가 있었고 클럽 문화가 되게 강했던 지역인데 공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홍대를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친구를 만나거나 뭔가 소비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화적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용산에서는 현재는 가족공원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 요즘 용화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변화에 대한 약간의 이슈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이 살아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